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첫 마을자치연금 준공식이 익산 성당포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마을 자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덜고 농촌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전국 시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추진한 관련 사업을 평가받은 것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24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이면 마무리되는 미륵사지 관광지에 앞서 개통되는 이설도로가 논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설도로의 한 구간이 높아 경관이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현 시공 방안이 최선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 발생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지역 발생 1,568명, 해외 유입 48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048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5명, 군산 3명, 익산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익산 495명, 군산 304명 등 모두 2,463명입니다. 도내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3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외에도 비수도권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북과 경북 등 4개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은 만큼 2단계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마을자치연금 준공식이 익산 성당포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마을 자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으로 지급돼 지자체 복지 부담을 덜어주고 또 농촌 인구 유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익산 농촌 지역.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은 성당면 성당포구 마을에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유입을 목표로 하는 익산형 연업 프로젝트입니다. 14일 오후 성당포구 마을 주민과 정원율 익산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농촌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대 간의 그 연대와 나눔의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자치연금의 핵심은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 소득 복지. 연금 조성을 위해 총 1억 5천만 원이 투입돼 금강 체험관과 슬로우푸드 체험관에 총 7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 캠핑 등 농촌 전통 테마 사업의 수익도 연금 마련에 이용됩니다. 마련된 연금은 성당 포구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성당 포구 마을 주민의 35%에 해당하는 28명이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그런 것이가 되어 있신 게 타지에서도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복받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법인들이 발굴되면 마을자치연금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귀농귀촌으로 땅을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실 분들도 계획이 많이 있고 그게 큰 기대 효과라고 볼 것 같아요.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익산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와 농촌의 인구 유출을 잡는 단비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오늘 익산시의회가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중앙동 침수 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중앙동 침수 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김용균 의원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소병홍 의원은 장사시설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최종호 의원은 오산면 농로 포장률 제고 필요성을, 신동혜 의원은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 운영을, 오임선 의원은 영등동 변전소 이전을, 강경숙 의원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수해를 입은 익산 지역 상인들은 특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북은행은 익산 수해 상인들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억 원 범위 안에서 신규 자금을 대출해주고 기존 대출이 있다면 만기 연장해줍니다. 또 최고 1%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태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윤영숙, 소병홍, 오임선, 김용균, 이순주, 조규대 의원이 위원이 됐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 6,2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조 4,907억 원보다 9.2% 증가한 것입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전국 시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선진 행정을 이끌었다는 성과를 인정받은 건데요. 군산시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40개 사업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된 군산시. 전국에서는 세 번째,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군산하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후 4년 동안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변화와 이행 실적을 평가받은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74곳을 대상으로 환경진단과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놀이터 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동 권리 광장인 맘껏 광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아동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것도 눈에 띕니다. 이런 성과에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아동과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년 아동 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아동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0세부터 만 6세까지 13,0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해 보험료를 내주고 부모 교육과 생생 직업 체험 등 24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투입 예산은 전체의 12.8%인 1,560억 원입니다. 군산의 만 18세 미만은 43,000여 명, 군산시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도내 폭염경보가 오늘까지 사흘째 유지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도 전북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은 사흘째 폭염경보가, 군산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 온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모두 8명이 열사병과 탈진 증세로 신고가 들어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폭염에도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만큼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며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축조공사 근로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4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유휴지에 추진하는 다목적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지난해 전남 여수의 한 건설업체가 210억 원의 토목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충남의 A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채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 사업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이 인건비와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근로자 26명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연말이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형 주차장과 전통문화체험관, 관광 안내소 등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설 공사 중인 도로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 시공 방안이 최선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를 넘어서면서 연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25억 원. 대형 주차장과 전통문화체험관, 관광 안내소 등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는 지방도 722번. 관광지 준공에 앞서 먼저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로 앞에 있는 노산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평탄하게 뻗어야 할 도로가 마을 앞 구간이 높아지면서 고갯길처럼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어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관광 안내소 주차장보다 도로가 더 높은 탓에 미륵사지 관광지의 전체 경관도 시야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낮춰서 해야 하는데 또 안내소도 지금 도로 밑에가 되랬잖아. 이거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 고개 올라서야 그 차 나오는 것이 보이니까. 익산시의회는 현장 점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초보다 확대된 축대로 인해 도로 선형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축대는 철거됐지만 당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위치는 그대로여서 도로 선형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축대를 더 내서 싸줬었어요. 그 축대는 없애도록 했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익산시는 마을 주민들의 잦은 민원을 최대한 수용했고 공사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통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익산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지방구조와 배수관계, 도로 안전성 등이 확보된 현재 상태의 도로 시공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익산시는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앞 버스 정류장 인근은 별도의 우회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개통을 앞둔 지방도 722호선, 경관 저해 등을 놓고 논란입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나운동에 사는 기초수급자가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나운 이동 단독 가구에 혼자 사는 62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가사 간병인은 A씨 집을 방문해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군산지역 연립사택이 반년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립사택은 지난 1991년 12가구 규모로 지어져 지난해 말까지 직원이 사용했다가 올해부터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전 전북본부는 온비드 공개 입찰을 통해 올해 초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2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반년 넘게 방치되면서 관리부실로 자풀이 무성하고 해충이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학교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들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방학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도교육청은 밀폐시설 이용 안 하기와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파견된 은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단 근무자 36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단에 파견된 우리은행 직원 A씨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은행 서울 본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연금공단 직원 36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출장을 나간 3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장산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승려인 54살 최모 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3월 5일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렀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내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이 8건, 공정처리 과정 임의 변경이 8건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이행 조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니어 이야기꾼이 함열 지역 학생과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시니어 이야기꾼들은 오늘부터 함열 지역 어린이집과 학교를 찾아 흑산, 돌산 장군과 우리시 향토산업인 석재 이야기 등을 인형극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시니어 이야기꾼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하나로 함열 지역 어르신들을 시니어 마을 강사로 육성한 사업입니다. 군산 초등학교장 등을 지낸 청담 두진열 선생의 송덕비 건립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릉 두시 종친회에 따르면 두진열 선생의 송덕비가 지난 4월 5급 5공리 선무원 종공신 두정란 장군묘역 입구에 건립됐습니다. 송덕비는 두진열 선생의 참교육 정신과 청백 교육자상을 이어받고 널리 기르기 위해 그의 제자와 후배 교육자 두릉두시 종친회의 뜻을 모아 세워졌습니다. 청담 두진열 선생은 회현면 출신으로 해방 직후 도내 초등학교의 행정 분야 쇄신에 크게 기여한 청백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원광대학교 최훈정 교수를 초청해 생활습관 의학을 주제로 명사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영등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익산 영등일동 지역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가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이 5개 청년단체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